18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지금 보시면 홀수 번째 항의 합 따로 계산하고 짝수 번째 항의 합 따로 계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다. 하나는 홀수 번째 항의 합이고 또 하나는 첫 번째 항부터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여기가 2K-1이니까 이걸 제너레이팅 하면 A1, A3, A5 이렇게 해서 A의 2N-1까지 가는 상황이고 얘는 여기가 K니까 이걸 제너레이팅 하면 A1, A2, A3 그냥 가는 건데 이게 A2N에서 끝날 뿐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당연히 뭐 해보고 싶어요? 두 개 빼보고 싶네. 두 개를 빼보면 결국 뭐가 남겠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2K가 남는 거죠. A2, A4, A6 이런 식으로 가는 개수 똑같으니까 그지? 하나는 2N개고 하나는 N개니까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 개수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3의 N-1제곱 더하기 1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딱히 일반항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그냥 A10 물어보는데 그죠? 예, 그럼 A10은 뭐 하면 돼요? N에다 5 집어넣으시고요. 그럼 5의 제곱 더하기 N에다 5 집어넣은 거랑 4 집어넣은 거 뺄 거잖아. 그냥 5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2배의 5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3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3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은 그냥 43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쓸데없이 일반항 구하지 마시고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냥 10번째 항이 뭐냐 이거였잖아요. 예, 이것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못 풀었다면 이런 것 때문에 못 푸는 건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써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네 합이 머릿속에 이렇게 펼쳐져야 돼. 저는 안 되는데요. 아니 될 때까지 해야지. 될 때까지 생각하라고. 아니 이 기호를 보면 당연히 머릿속에 항이 쫙 펼쳐져야죠. 그럼 이게 다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게다가 잘 생각해봐. 우리가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땡땡땡과 시그마 두 개가 있지. 땡땡땡이 뭐냐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나열을 시키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맞아? 둘 다 똑같은 뜻으로 배우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두 개가 똑같은 뜻이라면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이 없지. 그럼 출제자는 둘 중에 뭘 고를까? 니네가 불리한 걸 고르겠지. 그럼 이렇게 써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써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문학적 관점에서 수학적 관점이 아니고 그냥 문제를 내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본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머릿속으로 땡땡땡을 생각하는 거죠. 매우 당연하다. 알겠죠? 네. 무슨 떠먹여주는 문제가 아니잖아. 되도록이면 답을 숨기고 싶지 않아. 출제하는 사람은. 그치? 그런 마음을 거꾸로 읽으면 뭘 해야 할지를 조금 더 잘 생각해낼 수 있겠죠. 공차가 2보다 큰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2와 A4의 합이 4다. 이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냥 A3가 2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갑자기 공차가 2보다 큰 이라는 말이 떠오르잖아요. 2보다 큰 걸 더했는데 2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1도 네거티브, A2도 네거티브였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만. 그렇구나. 자, 이거의 값이 최소가 되고 싶다. 뭘 몰라? 공차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얘도 그냥 5개밖에 안 돼서 그냥 나열해보면 문제 풀릴 것 같은데? A1이라고 하지 말고 E-ED 어때요? 괜찮아요? 그죠? A2라고 하지 말고 E-D 괜찮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2 플러스 D의 제곱 그리고 2 플러스 2D의 제곱 하면 이것만 쓴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아까 저거 판정했던 게 아주 쓸모 있네요. 그죠? 얘는 2D-2라고 적어야지 네거티브 하니까 D-2라고 적어야 되네요. 네거티브 하니까 나머지는 다 양의 값을 가질 거니까 다음과 같이 써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얘를 다 정리해 보시면 그냥 10D의 제곱 마이너스 60D 마이너스 8 나옵니다. D가 3일 때 최소네요. 예. 그래서 D는 3이다. 아무것도 아니지? 5개밖에 안 된다는 거에서 의심을 했어야지. 아, 그냥 쓰란 얘기구나. 물론 시그마 보면 땡땡땡 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꼴랑 5개잖아. 50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얘 되게 친절하잖아. 얘를 이렇게 줌으로써 이거에 대해서 대칭 구조로 식을 쓰게끔 유도해주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1이라고 쓴 애들 답이 없는 거지. A3 굳이 기준 잡아준 거잖아. 야, 제발 A3 중심으로 식을 써. 그럼 답이 보일 거야.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서 A1 찾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A1 찾지 말라 그랬지. 그냥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724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이참수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및 경계에 포함되는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정수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물론 정수점이니까 뭐 그냥 세도 세겠죠. 뭐 못 세는 거 아니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지금 n, n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y는 x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맞죠? 예. 그 다음에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또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할게요. 아영아, 쌤 무슨 말 하고 싶을까? 아니요. 건우야, 쌤 무슨 말 하고 싶을까? 힌트 줬잖아. 평행이동, 평행이동. 합동, 그래요. 합동. 무슨 말이냐면 얘가 굳이 여기 이 곡선하고 여기 곡선은 똑같이 생긴 애야 라고 말을 해줬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지금 세고 싶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걸 오려다가 여기에다 갖다 붙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똑같은 곡선이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주 괜찮은 것 같죠? 예. 다만 이제 이건 정수점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 면적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죠. 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거기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데 이거 오려다가 갖다 붙인다라고 하면 어차피 x좌표가 정수이면 y좌표가 정수일 거거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오릴 때 여기에 있는 정수점은 빼고 오릴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중복돼 있잖아. 이 라인이 중복돼 있으니까 어차피 두 번 세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걸 오려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여기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 정수점 있으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으면 여기도 있다고. 그럼 이걸 갖다 붙이면서 중복되잖아. 걔들 아래로 내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아래쪽이 채워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계속 똑같은 것 같다고 내 말은. 알겠지? 계속 똑같은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직사각형 안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세면 문제에서 요구한 거하고 똑같은 것 같다고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 점도 여기 겹치지 않냐? 아니야. 이 점 이리로 내려왔어. 안 겹쳐요. 안 겹칩니다. 안 겹친다고. 그러면 a는 몇 개라고 볼 수 있냐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물론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아니,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세고 이렇게 세고 이런 식으로 세가지고 계속 빼면서 세서 이거 시그마 때리면 나오겠지. 똑같은 거 나오겠지. 나올 텐데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그냥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게 더 귀찮으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빠지고 더해지고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그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이렇게 해보면 괜찮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 뭐 5개니까 시그마 쓸 필요 있냐? 시그마도 쓰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가 1, 2, 3, 4, 5도 숫자 5개 더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답은 300 나올 겁니다. 계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점의 개수를 셀 때도 합동인 곡선을 이용해서 위치를 옮길 수 있다. 정수점들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옮기면 이때 겹치는 게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당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일일이 세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25. n이 다음을 만족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an의 실제 의미가 이것도 숫자고 이것도 숫자야. 근데 이건 1부터 m까지 합이고 이건 1부터 m 플러스 1까지 합이라고. n이 정해지면 이 숫자가 이미 있을 거 아니야. 2면 2, 3이면 3. 걔가 1부터 얼마까지 합과 1부터 얼마까지 합의 사이에 있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건 1부터의 합 이 숫자들이 기준이 되는 거라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를 수열 취급해서 나열을 좀 해놓고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쓰는 거 되게 쉽잖아요. 처음에 1이고 2 더해서 쓰고 3 더해서 쓰고 4 더해서 쓰고 5 더해서 쓰고 6 더해서 쓰고 7 더해서 쓰고 8 더해서 쓰고 9 더해서 쓰고 10 더해서 쓰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인데 자, 예를 들어서 A3가 왜 2냐라고 하면 3이라는 숫자는 이 사이에 있잖아. 이거는 M의 기준을 봤을 때 이게 1, 2, 3, 4, 5, 6, 7, 8, 9, 10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을 때 얘를 수열의 항으로 택해라 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A3는 2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25다. 25는 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5는 얼마예요? 6이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런 규칙은 미리 학습돼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네가 이런 걸 다 학습할 거야? 니네가 학습한 속도보다 이런 걸 만들어내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의미 없는 얘기야. 의미 없는 얘기고, 이런 건 처음 보는데 그래, 그 처음 본 걸 방금 문제에서 처음 본 거를 원래 알던 것처럼 사용하는 능력이 졸라 탁월한 것이 중요하다니까. 그게 수능의 핵심이에요. 수학 능력 평가라는 것은 난생 처음 본 걸 마치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용할 줄 아는 학생을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만나면 또 뭐라는 거 짜증나 이렇게 하면 안 돼. 흥미롭군. 이게 무슨 뜻인지 빨리 파헤쳐 볼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학생이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무슨 뭐 어떤 출판사의 어떤 교재더라. 내가 그 책을 안 보는 바람에 시험 망했다. 다 구랍니다. 이런 거 다 구라예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현장에서 그걸 처음 봤더라도 그걸 내가 미리 알았던 것처럼 사용하는 능력을 개발하려고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AK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이 몇 개겠어요? 2까지니까 2개네. 1하고 2는 다 1 취급당하겠지. 그치? 3부터 5까지는 얼마? 2 취급당하겠지. 예. 그래서 2 곱하기 3. 그치? 그 다음에 6부터 9까지는 다 3 취급당하겠지. 3 곱하기 4. 이거 일부러 숫자를 써봤거든요. 이렇게 하면 8 곱하기 9까지 가요. 8 취급당하는 애까지 가고, 그 다음은 이제 규칙을 벗어나죠. 왜냐면 45부터 50까지 6개가 6 취급당할 거니까 이렇게. 여기까지가 뭐예요? 인접한 자연수의 고배합이죠. 인접한 자연수의 고배합 셈이 왜 그랬죠? 뭐예요? 3분의 개수 더하기 1, 개수 더하기 2 였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294 나올 거예요. 이해되겠죠? 예.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죄송해요. 14는 너무 즐거운가 봐요. 네네. 이렇게 빨리 내용을 캐치해가지고 원래 알던 것처럼 문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규칙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학습해서 이것을 잘하겠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예. 729, 726 수열 AN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저게 일반항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를 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로그 2는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 저걸 더할 때 우리는 로그의 성질 가지고 더할 거니까 실제로는 진수끼리 곱하게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진수의 곱의 형태인데 이게 축차 대입으로 인접한 것들이 소거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을지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할 수 있나요? 여기에다가 1 대입한 2가 생존, 여기에다가 M 대입한 M 더하기 2가 생존, 나머지 약분대도 사라지고 2가 M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남을 것 같냐면 M 더하기 2분의 2의 M 더하기 1제곱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실제 이 시그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열하지 않고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 한번 써볼게요. 써보면 로그 2에 2분의 앞으로 빼놓게. 루트 지우기 귀찮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 어디만 보면 되냐면 너네 여기만 보면 되잖아. 그지? 2도 그냥 앞으로 다 빼놓게. m제곱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니네 어디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되잖아. 그럼 1 넣었을 때 얼마냐면 3분의 2야. 2 넣으면 4분의 3이고 3 넣으면 5분의 4고 이렇게 해서 m을 넣으면 m 더하기 2분의 m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우다다다다 다 지워질 거 아니냐고. 남은 게 어차피 얘랑 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다 근호 씌운 거 제가 지금 바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소거의 규칙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예. 물론 바로 썼는데 틀리는 것보다는 나열해서 맞추는 게 낫긴 나아요. 내 말은 바로 쓰고 맞추는 거 얘기하는 거지. 아니 네 말 듣고 바로 썼는데 틀렸다 난 헷갈려서. 아니 그러면 나열하는 게 낫죠. 예. 자 이렇고요.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고 싶다는 얘기죠. 합 자체가. 그러면 로그를 달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2의 거듭제곱의 형태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면 분자가 2의 거듭제곱이니까 분모도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되죠. 물론 이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2의 거듭제곱을 연산을 하게 되면 지수연산을 할 거 아닙니까? 지수연산의 결과가 또 뭐냐면 2의 짝수제곱이어야겠네. 그냥 근호 밖으로 나간 다음에 로그를 탈출하면서 짜잔 난 자연수란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필요 조건을 쓴 것 뿐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쓴 게 아니고. 그럼 제가 2의 거듭제곱이 되게 하는 수를 나열한 다음에 맞는 거를 따지는 게 더 빠를 것 같잖아. 그래서 2면 2의 거듭제곱이 돼요. 6이어도 돼요. 14여도 되고 32여도 되죠. 62여도 되고요. 126이어도 됩니다. 그 이상은 100 이하의 자연수꼴을 만족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자, 저게 2였다고 해봐요. 2였다고 해보자고. 알겠지? 2였다고 해보면 4분의 2. 야, 어차피 안 되네. 근호 안에서 2의 홀수제곱 형태가 되잖아요. 2의 짝수제곱이 돼야 되는데 6이라고 하면 6일 7이고 6, 3이니까 짝수제곱이 되네요. 그쵸? 이게 되는 겁니다. 분자가 2의 7제곱인데 분모는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이 근호 밖으로 나가면 2의 제곱이 되죠.
로그 탈출하면 2가 됩니다. 성립하는 거죠. 14일 때는요. 분자가 15가 되고 밑에가 2의 4제곱이 되니까 안 되겠네요. 홀수라 잘 볼 필요가 없죠. 30일 때는 분자가 31이고 밑에가 32인데 5제곱이니까 짝수가 되네. 가능하지? 가능하잖아. 정확히 몇 제곱이야 이게? 26제곱이야? 그제? 예. 그 다음에 62도 같은 이유로 안 될 거고 126을 보시면 저게 127제곱인데 밑에가 128이니까 2의 7제곱이거든. 120제곱이 되죠? 그럼 2의 120제곱이니까 2의 6제곱 나갈 거고 로그 통과해봐 60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해버리면 100을 넘어가겠다라는 확신이 들죠. 이미 60이었어요. 숫자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얘들 더하면 답이에요. 답은 160이다. 넘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막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복잡하면 그냥 2의 거듭적만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일단 그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 조건. 그럼 그걸 다 답으로 쓰지 말고 계속 하나씩 넣어봐서 되는 거 확인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되고 미노 뭐 자꾸 그러면 앞에 나와서 풀게 한다? 그럼 민호가 또 명필 보여줄 수 있잖아. 그지? 이거 평가원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별 문제 아닌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왜 어려워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소위 니네가 알고 있는 SN이잖아요. 오, FN이 SN인 거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FN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죠? F15 마이너스 FM-1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게 음수이다. 그러면 F15가 FM-1보다 작다. 이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n-최소값은 누구겠어요? 여기에 누가 있으니까 4가 있으니까 n-의 최소값이 4네요. 그럼 m의 최소값은 5가 되겠네요. 끝이죠. 이렇게 써야 되나? 근데 사실 이거 최소만 보는 거 딱히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F15의 값은 F3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 위쪽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n-1 될 수 있는 게 누구부터 누구까지? 4부터 14까지인 거죠. 더 정확히 쓰려면 4부터 14까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뭐. 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5다. 엄청 쉽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걸 못 푸는 이유가 나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못 푸는 게 되게 많거든.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수열이 함수인 걸 잘 몰라요. 수열은 그냥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일 뿐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고 등차 수열 합은 2차 함수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2차 함수가 제시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 합은 2차 함수지. 이런 생각하면 아주 매끄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첫째랑 찾고 공차 찾고 이런 애들이 이제 틀리는 거죠. 아시겠죠? 예. 728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A에 대하여 S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합이고요. Tn은 AN의 절대값의 합이에요. 그죠? 예. 얘는 그냥 A7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익숙하죠? A6 더하기 A8은 2A7이니까 그럼 A7과 2A7이 같으려면 A7은 0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겠죠? 예. 그 다음에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과 Tn이 84다. 이 나아 조건을 보고 모든 자연수였잖아. 야, SN과 TN을 더했는데 84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냥 일정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아까 뭐랬어? SN은 그냥 다 더하는 거고 TN은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AN이 음수라면 더하는 행위가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여기에 마지막 항이 음수였어요. 마지막으로 더한 항이 여기 마지막으로 더한 항은 그럼 절대값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개의 값은 당연히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이거 더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 상쇄되는 거지. 그 상쇄되는 짓거리를 언제부터 할 거냐? 6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인데 6까지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맞잖아. 80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A7은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0, 0이니까 변화가 없구나. 그 다음부터는 음이라서 변화가 없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차가 음수구나. 그리고 n이 8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네거티브하다 라고 추측할 수 있죠. 졸라 괜찮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84단계 사실상 뭐냐면 그 전까지는 부호가 일치했다는 얘기잖아. 더블링 하는 것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A5 A6까지 더한 게 얼마다? 42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A7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여기다 A7까지 넣어줄게요. 그래도 별 상관없죠. 예. 그러면 A4가 6이라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 A7을 안 넣어주면 등차 중앙이 없어서 2분의 A3 더하기 A4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냥 0을 넣어주는 센스를 좀 발휘한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A7이 0이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4가 6인데 A7은 공차 몇 개 더 더한 거예요. 3개 더 더한 거죠. 그러면 D가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에는 마이너스 2n으로 스타트를 끊는데 7름이 0 돼야 되니까 14로 끝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보는 건 T15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42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그리고 n이 8일 때부터 15일 때까지만 부호 바꿔서 더하면 되니까 14-2n을 더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14 곱하기 15 마이너스 뭐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얘를 제너레이팅 시켜봐. 뭐야? 8 넣으면 얼마냐고? 2잖아 2. 이거 실제로 만들어 보면 2 더하기 4 더하기 그냥 이거야. 16까지. 그게 보이니? 많이 얘들아? 내가 뭐 잘못 썼나? 마이너스 16이 되지 않냐? 뭐 좀 이상한데? 나 그대로 써놨구나. 2n-14고 써야 되는데. 네. 쓴 걸 잘못 써놨어요. 2n-14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8부터 집어넣으면 2부터 집어넣으면 16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음속으로는 부호 바꿨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부호 안 바꿔놓고 수열의 항 만들 때는 또 부호 바꿔 쓰고 그랬네요. 예. 그러니까 얘를 다 더해보면 얼마죠? 72? 아니 첫째 항은 끝항의 평균이 지금 9잖아. 항의 수 8개고 9, 8, 72라고. 그럼 42 더하기 72니까 답은 114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괜찮은 거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뭔지를 추측하려고 해. 제발 일반적으로 풀지 말고. 어차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아니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찾는데 수학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원하는 상황 속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상황을 따져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상황을 검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729번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 n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림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 평행이 보이죠? 굳이 표시 안 해도. 정사각형의 둘레와 내부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만 구하면 문제를 풀 것 같네요. 그럴 것 같고. 그런데 딱히 쉬워 보진 않아요. 차근차근 해석해 보겠습니다.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라 좌표 한번 잡고 시작해보죠. 여기에 좌표를 x1이라고 그냥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를 루트 x1 뭐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잡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x1, 마이너스 x1 얘는 x1 더하기 한 변이 n이랬죠. 한 변이 자연수 n이랬죠. 네. n, 루트 x1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x1 더하기 n, 마이너스 x1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의 길이가 n인 건 이미 써먹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의 길이가 n인 건 아직 써먹지 않았거든. 그래서 루트 x1 더하기 x1이 n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해야 되냐면 x1과 n의 관계를 밝혀야만 문제를 푸는 겁니다. x1은 제 맘대로 잡은 거잖아요. n은 문제 제시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어차피 an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x1이라는 문자는 어차피 사라져야 될 문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깝깝한 게 다 있으면 저기 잡은 거지. 그럼 x1과 n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니까 얘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죠. 쟤를 다음과 같이 받아볼 수 있겠니? 아주 괜찮은 것 같죠? 저건 x1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저걸 x1 제곱으로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루트 x1은 근해 공식에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n 저 양의 제곱근이어야 돼서 어차피 마이너스는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n과 저 루트 x1의 관계를 지금 밝힌 겁니다. x1의 관계를 밝힌 거죠. 밝힌 건데 n은 어차피 2부터 15까지만 동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고. 둘러 그 내부에 있는 점 중에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만 구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저 시작하는 위치인 x1이 정수이냐 아니냐가 좀 의미가 있거든. 그런 거 같죠? 네. 그리고 이걸 좀 미리 얘기해 볼게. 봐봐. 우리가 지금 따져볼 건 뭐냐면 이런 형태의 정사각형을 가지고 이 안에 정수점의 개수를 세는 거야. 경계 포함해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인 것도 알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가 내가 지금 뭐라고 잡아내냐면 x1이라고 잡아내거든. 그러면 이 정수점의 개수는 시작 위치가 정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수가 변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시작 위치가 정수이면 저게 몇 개냐면 n 플러스 1 제곱이에요. 근데 시작 위치가 정수가 아니면 그냥 n 제곱이에요. 그냥 소직선상에서 시작 위치가 한번 잡아볼게. 마3, 마2, 마1, 0, 1, 2, 3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데서 시작해서 길이가 3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길이만큼의 정수가 있게 돼요. 근데 정수에 시작해서 정수에 끝나면 길이 플러스 1개만큼의 정수가 있게 돼요. 이거 내용 아시겠죠? 예. 거기에 대한 배경식이 좀 필요하거든. 무슨 말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예. 그냥 그렇다. 예. 그런 얘기고. 그래서 x1이 자연수면 an은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x1이 자연수가 아니면 an은 그냥 n 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자연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x1이 자연수가 되는 거. 루트 x1도 자연수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얘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n은 어차피 1부터 15까지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죠? n이 2일 때 x1이 1이 됩니다. 루트 x1이 1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n이 6일 때 어차피 근호가 벗겨질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세기 어렵지 않아요. n이 6이면 얼마예요 저거? x1이 4되니? 16되니까? 맞나? 6, 24, 25, 5. 맞잖아. 루트 x는 2 되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n이 12일 때 x1이 9대요. 지금 뭐냐면 x1이 자연수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자연수가 되는 거 지금 다 찾아놓은 거잖아. 그리고 이제 15까지만 할 거니까 더 이상 관찰할 필요 없죠. 됐잖아요. 12일 때까지 된다고 알았어. 이제 안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15까지니까. 그러면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구해보자. 그냥 1제곱 쓰면 된다니까요. 왜냐면 시작 위치가 뭐가 아니니까.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뭐예요? 1 더해서 제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2 더하기 1의 제곱을 써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거는 그냥 3제곱, 네 번째 것도 그냥 4제곱.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느니 나 같으면 그냥 6분의 15, 16, 31 이게 뭐냐면 다 그냥 자연수의 제곱일 때 써놓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 그냥 자연수의 제곱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n이 2일 때, 6일 때, 12일 때 이 세 개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n이 2일 때는 사실 2제곱 처리하면 안 되고 3제곱 처리했을 거니까 이렇게 바꿔줘요. 그 다음에 n이 6일 때는 7제곱 처리했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줘요. n이 12일 때는 13제곱 처리했어야 될 거니까 이렇게 바꿔줘요. 아주 괜찮죠? 물론 그냥 계산이 됩니다. 그냥 무지성 계산이 답 나오는데 15의 제곱까지 해가지고 다 더하려면 좀 피곤하지 않니? 이렇게 계산하면 앞에가 1240이고요. 여기 5전 합쳤으면 13이고 25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 1283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결과적으로 핵심이 뭐냐면 정수의 개수를 셀 때는 이 시작하는 위치가 정수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고른 얘들 있죠 얘들. 얘들의 경우에는 1 더해서 제곱한 게 정수점의 개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곱한 게 항의 번호를 그냥 제곱한 게 정수점의 개수가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했죠. 근데 알더라도 마지막에 합을 좀 이렇게 입고 하면 난 더 좋을 것 같아. 할 수 있겠죠? 예. 자, 730번 보겠습니다. 슬슬 졸릴 시간이 됐나요? 좀만 참아봐요. 30번, 31, 32만 풀고 좀 쉴 테니까. 세 문제만 풀고 쉴 테니까. 알았지? 네. 괜찮은 거 맞죠, 여러분들? 네? 문 좀만 열어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아. 활짝 열어봐요. 아닌데? 네, 학원입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수업 중이어가지고 전화 3시에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화 다시 드릴게요. 전화 아직 안 돌려놨네. 길이가 1인 선분이 수직으로 만나도록 연결된 경로가 있다. 이 경로를 따라 원점에서 멀어지도록 움직이는 점 P의 위치를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A0는 원점이고 n이 자연수일 때 이런 경로에 있는 점이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an-1에서 an까지 이만큼만 이동한 게 이만큼이라는 얘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25분의 홀수만큼 이동한다는 얘기지. 만약에 A0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봐요. 그냥 AN-1이 아니고 A0에서 시작을 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25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2n-1까지 싸그리 다 더하면 an까지 가겠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25분의 n제곱만큼 이동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저 아이는 인접한 두 개의 점 사이 거리만 표현해줬지만 A0에서 출발할 거니까 나는 A0부터 궁금하다고. A0부터 이게 지금 A0부터 어디까지? AN까지 간다고 하면 저 중간 경로를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홀수합은 개수의 제곱이니까 금방 쓸 수 있죠.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게 맞는가 보자고. A2는 25분의 4가 되냐라고 하면 A2는 25분의 4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25분의 4는 1이 안 되는 값이라서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25분의 4,0이 되는 거죠. 그런데 A6는 25분의 36이잖아요. 그러니까 25분의 36은 1 더하기 25분의 11이죠. 그래서 이만큼 오고 여기 어딘가에서 25분의 11만큼 올라온 이 점이다 라고 써 있어요. 바로 이해되시죠? 아, 그냥 그런 얘기구나. 근데 AN 중에서 Y는 X 위에 있는 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려면 N제곱이 25 곱하기 짝수의 제곱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도 한번 이렇게도 한번 버려야 되니까. 그냥 25의 제곱 곱하기 자연수꼴이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X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5 곱하기 짝수의 제곱의 형태가 될 것 같다고.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럴 것 같다. 그러면 n은 실제로 뭐냐면 5 곱하기 2 아니면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알겠죠? 이해되죠? 예. 두 번째 점의 좌표라고? 얘가 두 번째 점 아니에요? n이 5 곱하기 4일 때? 그러니까 a 20이죠. A20이 두 번째 점이고 구하라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점의 x좌표? x좌표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예. 똑같을 거니까 25분의 20의 제곱만큼 이동을 하거든. 그러면 5분의 20의 제곱만큼 이동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6만큼 이동하죠. 그래서 A20은 뭐냐면 8,8이에요. 이쪽으로도 8개. 그죠? 이쪽으로도 8개. 이럴 거니까. 이해되겠나요, 친구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y는 x에 있으려면 n제곱이 25 곱하기 짝수의 제곱 형태이다. 여기에 의해서. 맞잖아. 넘어가겠습니다. 31번. 얘는 처음 보면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쉬운데, 근데 이거를 막 모의고사에서 막 나왔을 때 이거를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맞췄거든요. 이게 나형, 그러니까 지금 문과, 이과 수능이 구분되어 있을 때 나형의 문제였고요. 나형의 특성상 다른 문제들이 원체 쉽다 보니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맞춰버렸냐면 진짜 충격 공포입니다. 더하면 264가 되는 15개 자연수를 찾아버렸어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찾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좀 시간도 많이 있고 하다 보면 된다고. 생각보다 쉽다고. 264 근처 갔는데 얼마 모자라다 그러면 얘 빼고 얘 넣으면 되나? 이런 식으로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럴싸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풀라고 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 또 걔를 다 제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30일 나눠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했으니까 그냥 했죠. 아니 집값계 커봐야 30일 제곱 900인데 이렇게 해서 맞춰버리더라고요. 엄청났죠. 예. 근데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가조건이 굉장히 유의미한데 합이 30일이 아니잖아. 집합 A의 어떤 두 원소도 30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더해서 30이 될 i는 딴 데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를 ai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15개의 원소는 뭐냐면 31 마이너스 ai인 거예요. 더해서 31 되는 애들 다 비켜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1을 선택하면 30을 선택할 수 없고 2를 선택하면 29를 선택할 수 없고 그런 관점이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써먹으라고 준 건데 일단 이건 놔두고 i는 1부터 15까지 ai의 제곱에다가 i는 1부터 15까지 31 마이너스 ai의 제곱을 더하면 당연히 1부터 30까지 모든 자연수의 합의 제곱의 합이 돼요. 그래서 6분의 30, 31, 60이 된다고. 이해하겠나 친구들? 그냥 그런 얘기야. 별것도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 관계식에서 2배의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ai의 제곱은 1 정리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죠. 이쪽을 정리하면 얼마죠? 5 곱하기 31 곱하기 61 없을게 일단.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31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ai 그리고 마이너스 31의 제곱 곱하기 15네요. 그래서 이 숫자 너무 크니까 31로 나눠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31분의 1이라고 치면 얘 없고 얘 없고 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나머지만 계산하셔가지고 2로 나누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이거를 15개를 찾았다니까?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인간 승리야. 근데 이걸 보면 15개의 그룹하고 나머지 15개의 그룹 두 개는 바로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뭔가를 쓰면 여기서 뭔가를 못 쓰는 거니까. 그럼 하나를 AI, 나머지 하나는 31-AI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됐니? 예. 15개 찾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1을 쓰고 바로 위에 칸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각 칸에 하나씩 자연수를 쓸 때 185의 바로 오른쪽 칸에 누가 있냐? 이건 규칙을 좀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규칙 홀수의 제곱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괜찮죠? 예. 홀수의 제곱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규칙을 보시면 홀수의 위쪽에서 어차피 이렇게 숫자가 커지잖아요. 이래서 2, 3 이렇게 커진 거죠. 그 다음에 9의 위쪽에서 10, 11, 12, 13 이렇게 커진 거죠. 어차피 1씩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얼마씩 커지냐가 당연한 거니까 그냥 몇 개의 숫자가 놓이게 되느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1 더하기 1개 얘가 3 더하기 1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이 1, 3의 규칙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우면 좀 해봐야겠지. 얘가 26이잖아 실제로는. 그지? 27, 28, 29, 30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3, 1까지 쓰고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라인에 있는 거는 5 플러스 1개 확실하네요. 그쵸?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됐어? 그러면 이제 185 근처까지 가야 될 거 아니니? 맞아요? 네, 185 근처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185의 바로 왼쪽에 누가 있는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숫자는 좀 더 확장해 보십니다. 규칙을 우리가 파악한 것 같으니까. 그럼 하다 보면 여기가 지금 제곱수 위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11의 제곱이면 121일 거고 13의 제곱이면 169일 거고
15의 제곱이면 225일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란 말이지. 전체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필요해 보이는 데만 그리자고. 이해됐지? 그러면 169 옆 위에 170이 있어야 되지. 그지? 요 칸 좀 그려볼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정도만 해볼게. 아, 안 돼. 내 칸 움직여버렸어. 이렇게 갈 건데, 언제까지 가냐라고 하면, 지금은 13 더하기 1개가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4칸이 가야 돼요. 170에 13만 더하면 되니까, 183까지 갈 거예요. 나머지 모양 안 예뻐도 이해해 주세요. 칸이 움직여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184는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감겠죠. 이렇게. 이런 규칙이에요. 예. 185는 여기 바로 있을 거고 185에 바로 오른쪽 칸에 누가 있냐? 그럼 여기 누가 있냐를 알고 싶은 거잖아.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225 위에 226이 필요합니다. 그죠? 227 이렇게 가서 얘는 몇 칸? 16칸이 필요하죠. 15 더하기 1칸. 그럼 226에다 15 더하면 되거든. 241까지 가야 되고 여기가 241이고 여기가 241일 거예요. 그러면 242, 243이니까 여긴 누가 와야 된다? 244가 와야 된다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이 조그만 그림에서 규칙을 제대로 파악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다 굳이 안 써도 돼요. 이런 문제도 나양이 나오잖아요. 다 그래요. 계속 걱정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면 머리를 좀 덜 쓰니까 손을 더 쓰고 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규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처럼 풀어보시면 사실 저도 쓴 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나도 다 쓴 거지. 그냥 불필요한 걸 최대한 안 썼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